국어 4학년 국어 13회입니다. 자, 이번 주에 선생님이 좀 풀이가 늦었네요. 자,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고. 우리 얇은 책 평가북이죠? 평가북 이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 재밌었어, 지난주에. 그치? 나는 재밌던데. 어우, 너무 커졌어. 이건가요? 이것도 아니네요. 미안. 이게 어디지? 선생님이 못 찾고 있는데, 평가북 여기다. 찾았다. 찾았어. 자, 물음에 답하세요. 자, 1번과 관련 있는 거. 학교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놀기로 했대. 그리고, 막 언제, 누구랑 막 이렇게 노냐고 아빠가 너무 많이 물어보시니까, 자, 니고데모래. 니모를 찾아서에 나오는 아빠 물고기 같아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물어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1번에 다른 학교 수업이 끝나고 무엇을 하기로 했죠? 친구들과 놀기로 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으시는 아버지를 보고 만화 영화를 떠올렸어. 니모를 찾아서. 아빠 물고기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버지는 아빠 물고기가 니모를 무척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1번에서 선의 마음은 이제 피구하려고 두 팀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자기가 계속 선택을 못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지. 그리고 좀 실망했겠죠. 되게 왕따 당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 계약을 하고 학교에서 선을 만난 지아는 선은 어떻게 대했어요? 보라 편에 서서 선을 외면하고, 막 적극적으로 뭐 왕따까지는 안 했겠지만, 뭐 그냥 보라랑만 놀았나 봐요. 아휴,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 형민이는 뭐 언제나 혼자였던 보라에게 뭐 그런 내용은 안 나왔고요. 친구가 생기고 뭐 그런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지원이가 맞아요. 피구하는 날 자신을 외면하는 지아의 편을 들어 용기 있게 말한 선. 어, 자신을 외면했거든. 선을 외면했거든, 지아가. 근데 용기 있게 지아 편을 들어줬어요. 와, 진짜 악을 선으로 갚은 케이스죠. 오늘이 여의주 이런 이제 아이들이 원천강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화살을 쏜 뒤 원천강이 얼어붙고 다시 그 원천강을 되돌리려고 행복을 찾겠다며 아니지 원천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행복을 찾겠다며 메이리가 책만 읽는 메이리를 만난다. 이게 9번이었죠. 자, 선생님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래서 7번 보겠습니다. 오늘이가 여의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던 곳은 원래는 원천강. 그런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 메일이, 연꽃나무, 구름이, 이무기 이렇게 만났는데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안 만났어요. 자, 메일이가 왜 책을 많이 읽었냐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오늘의 성격은요. 목표를 이루어내는 아이예요. 결코 포기를 안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간 인물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기억에는 왜냐하면 원천강으로 가야 하는데 가는 길을 몰랐고 그 다음에 애들을 만나고 막 그랬던 거 주인공 오늘이었습니다. 자, 12번 연꽃나무의 고민이 뭐였어요? 연꽃나무의 고민은 꽃봉오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꽃이 피어서 이상하다. 봉오리가 많다는 건 그 봉오리에서 전부 다 꽃이 피어야 되는데 하나만 꽃이 핀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 연꽃나무 고민이라고 다 돼 있죠. 자, 13번에 보면 오늘이를 구하려고 품고 있던 여유주를 모두 버려 마친 내용이 되었다. 이게 뭔가 있잖아. 자기가 뭔가 다 가지려고 하고 이루어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민이 돼 버렸어. 이무기는 이제 용이 되려고 했었는데 용이 되었어요. 그거를 많이 그냥 품고 있었던 여의주를 품고 있으면 용이 될 줄 알았는데 버리니까 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이의 이 이제 제목이 오늘이었는데 이어질 이야기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1번에서 새로운 인물만 등장시키면 사건이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중에 몇 명만 조금 등장을 다시 새롭게 하면 되고요. 성격을 조금씩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고민과 갖고 있던 원래 내용에서 관련 지어서 쓰면 되고 새로운 제목을 쓰는 것도 괜찮고 중심 인물을 뭐 오늘이를 주인공으로 했다면 이번이는 뭐 이무기를 중심 인물로 한다든지 주인공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만화영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의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임금님의 그런 관을 만드는 일을 하는 의관을 만드는 노인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임금님 귀가 너무 특이하고 이상하니까 자기만 보고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대나무 숲에 가서 말했더니 끙끙 앓으면서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말을 해서 나중에 뭐 메아리로 들려오죠. 그런데 너무 결말을 너무 잘 떠올린 게 이 귀를 보고 이제 창피하지 않고 하나님이래 임금님이 자신의 귀를 탁 오픈을 하면서 사람 백성들한테 말을 그냥 보여주면서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진 임금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해석을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살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행복하죠. 18번의 지호가 쓴 이야기로 역할극을 할 때 연기할 장면이 아닌 것은 야가 다른 곳에서 해를 가지고 오는 모습. 이거는 해를 가지고 오는 거는 이제 이무기가 한 거죠. 거기다가 그 여의주를 다 써가지고 불을 뿜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야가 용을 데려와서 한 거지. 그 다음에 내용은 첫 번째 역할을 정합니다. 너 뭐 할래? 역할을 정해. 친구들끼리. 그리고서는 그 대사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바로 만들어. 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이렇게 말해봐. 이 내용 그 원래 있었던 내용을 잘 토대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사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직접 연기를 해보며 이렇게 하자. 근데 이제 장난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대본을 쓰거나 외우지 않으므로 막 쓰거나 대본을 내가 이렇게 말할게. 살짝은 써야 될 수도 있어. 기억을 못하니까. 실감나게 연기하려면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소품, 준비물이에요. 준비물을 직접 준비하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하고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 당연하죠. 자, 우리들이라는 아까 지하 나오고 선 나오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1단계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날 선에게 전학생 지하를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자기가 골라. 피구를 하려고 편을 나눌 때 선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는 거. 영화를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좀 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봤나? 이 영화의 간추린 내용을 보고 편지 형식으로 느낀 점을 써봅니다. 선에게 선아 나는 누구누구야. 지아랑 지금은 이제 잘 지내니? 뭐 이러면서 그때 좀 서운했었지? 이러면서 좀 위로하는 말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지아도 힘들었을 거야 이러면서 또 편을 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누리의 내용. 오누리의 성격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원천강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아서 용기도 있고 끈기도 있는 아이입니다. 이 만화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메이리가 이제 자기는 요거는 개개인 너희들이 보고서 좀 다를 수 있어. 뭐 불을 뿜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럴 수도 있고 메이리가 책을 많이 쌓아놓고 읽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부러웠댄다. 여기서는 책 읽는 거 되게 싫어하는 애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이 만화 영화의 이어질 내용, 중심 인물, 누구를 주인공으로 쓸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과 해결 과정을 간단하게 써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는 메이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치료법 책을 찾아야 한다. 이러면서 원청각에서 치료법 책을 찾아 메이리를 살려준다. 그래서 상상해서 자기가 내용을 상상해서 좀 썼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원평가 부분 볼게요.
여기에서 전시 해설사 선생님, 전시관을 갔는데 거기에서 해설을 해주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 다음에 이사 가는 친구, 언니와 함께 잠자리 잡기, 그 이사 갔던 그 친구가 이제 나이가 좀 많았나 봐, 자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밌었어. 아닌가? 그 상황 맞죠? 이삿짐 트럭에 탄 애는 또 남자애 같이 생겼고. 자, 그림 1번에서 남자아이는 누구를 생각했나? 전시 해설사 선생님. 자, 여자아이가 떠올린 거는 친구가 이사 간 거. 3번은 뭐 또 다른 내용인가 보다. 이사 간 친구랑 상관없는 3번. 여자아이가 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친언니랑 즐겁게 지냈다. 이런 거였죠. 자,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에게 안녕. 나 태웅이야. 자기가 운동회에서 겪었던 일을 편지로 썼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때 이제 달리기를 못하는 애였나 봐. 부끄러웠어. 그런데 달리기 하는 날이 늘 걱정이 됐다. 넘어졌지? 맞지?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했는데 친구들이 돌아와서 일으켜주고 함께 달려주었다. 미안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야. 태웅이가 이제 반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어. 돌아와서 일으켜주고 친구들이 같이 달려줘서 응원을 해준 거죠. 실제로 달리기를 하기 싫어서 숨은 건 아니에요. 마음은 숨고 싶었는데 실제로 숨진 않았어요. 그러면 기억에서는 부끄러운 마음. 넘어져서 부끄럽고. 니은은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디귿은 또 감동받아서 고맙고. 자, 7번입니다. 태용이에게 전할 말.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태용이가 고마워하니까 나도 좋았어. 행복했어. 그리고 기쁘다. 느려도 함께 가는 게 더 보람이 있었어.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주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김하영 선생님께 전지우라는 아이가 썼습니다. 그릇을 만들도록 도와주셨대, 선생님께서. 지우가 김하영 선생님께 편지를 쓸 까닭은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지우에게 있었던 일은 생각처럼 도자기 만드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셔서 따라했더니 신기하게도 잘 되더라. 자, 빠진 부분은 뭘까요? 날짜는 없었습니다. 원래 편지도 쓰긴 쓰는데 일기도 쓰고 없어졌네. 이와 같은 마음을 전하는 글,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쓰는 거는 편지 글이죠. 자, 먼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쓰고 읽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돼. 정해져 있어야 돼. 이건 틀렸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쓰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감동받은 마음 다 그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생각과 느낌도 곁들여서 씁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했고요. 잘했습니다. 이번 주 채점 잘해보자. 안녕.